전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폐점할 경우 가맹점주는 시설 지원금 등 최소한의 위약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북상하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 지역에도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환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 정치화투.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정치화투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환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방송 모습 만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촛불 집회 후 폭풍이 거센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방안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 이제 서초동에 검찰개혁 관련한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대략 뭐 100만에서 200만 모였다고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사상 초유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이제 나온 거죠. 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확인된 만큼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챙기겠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 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최 의원께서는요? 예, 그 토요일 집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뭐 거기에 이제 100만이냐 200만이냐 가지고 막 숫자 가지고 서로 뭐 확인해야 된다고 뭐 하는데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이 모였고 저는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마음속으로는 뭐 2천만 명이 뭐 촛불을 들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전 국민 5천만 다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검찰 개혁은 뭐 전 국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염원이고요. 지금 이제 그게 국회에서 뭐 법안 등등 이제 만들어져서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들어오면서 더욱더 부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때문에 검찰 개혁에 더 힘이 실렸다라는 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검찰에 이제 그 개혁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지시하시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는 조국 장관이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압력이라고 거죠. 하면 대통령의 이러한 것이 검찰 쪽의 압력으로 그렇죠. 비춰질 검찰의 수 있다. 이제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예. 저는 물론 대통령 뭐 말씀하신 거 다 검찰 개혁에 관련된 내용들 뭐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100% 동의하는 말씀인데 네.
이게 이제 조국 장관하고 물려서 과연 이게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조국 장관이 지금 검찰 내부에 뭐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그 평감사들하고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검찰 수사를 받는 분이 또 그렇게 검사들 만나고 다니는 모습도서는 이게 적절한가? 네. 자기 어떤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좀 완료된 이후에 좀 저런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게 그렇게 급한 작업이 아니라면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더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겼던 일 때문에 특검을 받으면서도 그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다소 좀 이례적이긴 하죠. 네. 다만 대통령도 임명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여전히 이 조국 가족의 주변을 검찰이 소위 먼지 털듯 털면서 자꾸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이지. 네. 그 장관이 특별히 위법한 것 때문에 수사를 받는 과정이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뭐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일을 하고 조국 가족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뭔가 위법 여부가 밝혀진다면 그건 그것대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네, 그 말씀하신 예. 부분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동의하는데 예. 조국 장관이 수사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수사에 대한 어떤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고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시는데 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은 다 청문회 때 나왔던 의혹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나왔던 의혹들을 검찰이 깔끔하게 수사를 해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는 먼지털이식이다, 막 의혹을 더 막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나왔던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정리하는 것이고 예. 그거야말로 조국 장관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죠. 다 의혹을 깔끔히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가 보기엔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은 모든 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혐의점들이 결론이 나올 건데 검찰 내부의 결론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는 조금 자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없는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좀 어색했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또 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대통령이 처음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엄중히 수사라고 했었던 그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은 또 다른 반대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방금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방금 이제 최희배 의원께서는 이례적이고 좀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으면 검찰 쪽에서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시가 다소 이례적인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에 대한 소위 청와대나 대통령의 지시는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다 소위 검찰 라인이었기 때문에 비공식, 비공개 혹은
혹은 불법적 지시들이 이 오고 간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그런 수사와 관련된 지시였다면 문제가 되지요. 다만 검찰 스스로 일종의 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지시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이제 주광덕 의원이 소위 검찰로부터 이 소위 이 공모 혹은 내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이 실시간으로 소위 야당에게 전달되는 이런 문제들 압수수색 때문에 과정에서 통화 내용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 대한 불신으로 좀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의혹으로. 이런 게 있어서 대통령이 아마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특별히 외압이나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어서 전 적법한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개혁안이라든가 또 이런 조직 같은 것, 기구 같은 거 출범하고요. 네.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등 두세 곳만 남기는 특수부 폐지안을 법무부 쪽에서 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공안부가 있었다가 또 중수부가 있었다가 특수부가 또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는 특수 1, 2, 3, 4부 거의 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부 두세 곳만 남기는 이런 폐지안들, 권한 축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최 의원께서 예, 뭐 이제 아까 전에 중수부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이제 그 중수부라는 게 결국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권력기관들 검찰에 힘센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모여서 거.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재벌의 그 범죄나 또 정치인들의 범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그 중수부가 많이 다루었죠. 근데 이제 중수부가 너무 그 권한이 커지고 검찰 내에서 중수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 중수부를 뭐 축소하자, 폐지하자 해서 이제 지금은 중수부는 없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긴 게 특수부인데요. 예. 그러니까 특수부가 특별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개혁 방안으로 올라온 법안의 내용에도 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줄이고 기소권만 갖자라는 것이고, 근데 그 줄이는데 완전히 줄이지는 못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자.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권력기관이나 뭐 이제 큰 재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 수사는 그래도 경찰이 그 수사 능력이 떨어지니까 검찰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일정 부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런 법안들의 내용에 맞게 조직도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이제 특수수사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축소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특수부 직접 수사 부분을 줄이고 대신 이제 공판, 재판하는 내용이나 또는 형사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소권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이니까요. 그 처리하는 부분을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오늘 대통령이 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부 축소는 지금 개혁 방안의 법안에 비추어서 맞게 그런 지시사항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 네, 뭐 최이배 의원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 차원에서 소위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검사의 기소 수사 독점권을 막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건 이미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 입법 과제로 넘어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검사들의 여러 가지,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보 준칙을 만드는 문제, 그 특수부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시기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에 하는 게 오해를 피할 수 있겠다고 하는 취지까지도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이제 대법이나 변호사협회나 혹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의견을 수렴할 기간도 필요하니까요. 현재 수준에 맞춰 진행하고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시행을 해 나갈 경우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맞물려서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9193님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는데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을 저는 응원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1074님 검찰개혁이 잘 되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공개 지시를 했을까요? 지난 주말 촛불의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있을 거라고는 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의 인원이 모일 거라고는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앞서 일부에서도 이제 주최 측 연락해서 좀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이번 그 지난 주말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 집회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주변에서 이제 같이 가자고 뭐 여러 이제 권유 문자도 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이 패스트트랙 하는 과정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제가 한국당 의원들한테 감금을 당했고, 네. 제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그랬네요. 예. 그래서 뭐 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치던 거 기억납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저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제 그 구호가 조국 수호라는 것까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왜 조국 수호 이꼴 검찰 개혁이 되었는가? 저는 이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근데 왜 이번 정부에서 굳이 조국 장관을 통해 가지고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뭐 청문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조국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뭐 선민사상 같은 그런 게 있는 건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저는 이제 조국 수호라는 그 구호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저희 당에서 거꾸로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를 외치는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반대하자고 집회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서 다들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검찰개혁에서 특히나 지금 더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어떤 표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힘으로 정말 반드시 이번에는 검찰개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의 오후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쪽에서 조국 파면,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른미래당도 다 함께 당 차원에서 동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한국당하고는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따로? 따로. 10월 3일 날 같은 곳에서? 저희는 계속 토요일마다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3일 날은 당 차원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저희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저는 뭐 동네 주민들 몇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6시 임박해서 갔는데 교대역에 내려서 쭉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서초역 인근까지 가니까 도저히 전진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서초역 인근에서 대략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아예 제가 이제 소위 이 촛불 집회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만
무대도 보이지 않고 스피커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 거기 있는 시민들끼리 같이 자발적으로 구호 외치고 이제 파도 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있다가 왔습니다. 그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인원이 함께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요. 최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왜 조국 수호냐 이게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조국 장관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청문회가 확정되고 나서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든지 혹은 청문회 직후에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조국 부인을 기소한다든지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장관을 임명하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저런 소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행태 그리고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 중에 조국 장관 집을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검찰이 과도하게 소위 조국 장관을 소위 임명을 무산케 하거나 혹은 임명된 후에도 사퇴케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검찰이 무소불위의 집단이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된 거죠. 해도 너무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이번에 촛불 집회에 나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라는 이 언어가 붙어있는 거지 뭐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될 일이긴 하나 조국 장관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일종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예측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속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검찰 쪽의 마지막 이제 카드까지는 지금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언제쯤 이게 마무리될지 무엇으로 이 사태가 좀 일단락 지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전망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잖아요. 이제 자녀들의 이제 부정 입학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과정에 이제 직접 경영에 개입하면서 어떤 불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데 참여를 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웅동학원에 대한 그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그 채권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 거냐 아니냐 뭐 이건데요. 지금 결국 이제 자녀의 부정 입학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이고 정경심 교수를 이제 소환해서 제가 보기에는 하루 만에 이 문제를 다 뭐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몇 차례 소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불러서 뭐 2, 3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 또 과도한 이제 또 수사라고 비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환을 저는 좀 나눠서 몇 차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최소한 뭐 이번 주 첫 소환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검찰에서 그런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면 이제 마무리 전체 그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기소를 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적인 수사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뭐 10월 중순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진짜 공소장 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혐의를 확인한 것은 뭐 정리하는데 또 한 2주 정도 해서 10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고 계속해서 정치와투 이어가겠습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장 방해하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라며 지금 민심이 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파생상품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의심 사례가 드러났고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이 넘는 4,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해 9월 중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는 WFP 측과의 업무 협약은 유효하다며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북상 중인 태풍 전보입니다. 현재 태풍의 앞쪽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도와 제주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전남 한평과 영광, 신안과 무안, 해남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르게 북상 중이고 내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내일 자정 무렵에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개천절인 모레 남부지방을 통과해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가 태풍의 고비가 되겠고요. 특히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그중 제주도 산지에는 600mm 이상, 동해안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대부분 해안, 섬 지역에는 시속 125에서 160km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태풍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 지역에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무능 분기점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를 막고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상주 부근에서도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해 1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차로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지금 북상주 일대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에서는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여주부터 5km 구간 정체가 심하니까요. 미리 3번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원주에서 횡성 휴게소 사이로도 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지금 원주 일대와 새마을 일대 2km 구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 동탄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쭉 정체가 여전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달째 계속되는 이 조국 장관 관련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논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이배 의원 의견 들었고요. 김성환 의원님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되려면 대략 10월 말 11월 초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두 달째 온통 다른 일종의 조국 태풍이 불어서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릴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일제 경제 침략에도 대응해야 되고 뭐 그런데요. 그 당초에 검찰은 사모펀드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이 사모펀드는 익성이 주도했고 일종의 조국 장관 부인이 피해자처럼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럼 남는 문제가 표창장 위조 여부인데 이것 때문에 온 난리를 그렇게
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여론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굉장히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 팔렸다가 체포됐고 겨우 구속을 면했잖아요. 기각이 됐는데 이런 건하고 비교해 보면 그 표창장을 그것도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할 만한 성질의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원천적 질문이 남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 보면 검찰이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조국 장관을 막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소위 신상탈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조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 가지 쌓여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354님,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동안 많은 법무부 장관들이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요? 조국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6089님, 검찰 개혁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때문에 친구끼리, 친척끼리, 형제끼리 서로 갈라지는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조 장관 사태가 바람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국론 분열이 심각한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일부러 안 다루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정치와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실시를 듣는데 최이배 의원께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국감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법원, 검찰, 법무부, 감사원 뭐 이렇게 등등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국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다음 예산 심사에서 그거를 사업을 이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뭐 저는 그런데 아마 이제 법사위의 모든 국감은 조국의 제2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미 뭐 대정부 질문 지금 오늘 또 있는데요. 나흘째 하고 있는데 뭐 대정부 질문도 거의 조국 청문회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법사위에서는 더욱이나 이제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내용들이 심하게 다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뭐 정치적 공방이 심하게 오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내일 국감이 시작되는데 법사위에서는 증인 채택은 결정 났나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뭐 당연히 또 이제 그 부분 거부를 해가지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들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라도 협의가 되면 5일 전에 이제 그 통보해서 출석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과정 속에서 뭐 또 협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뭐 희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산업자원위원회에 있거든요. 산자부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이 이제 산하기관들인데요. 최근에 그 대통령님도 유엔 다녀오셨는데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학생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16살. 어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촌 전체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10년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 문명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쓰고 버리는 그리고 뭐 경제만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일종의 산업의 트렌드가 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의 이제 산업 중기부 등에서 이런 새로운 문명의 전환에 맞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꽃이라고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또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입니다.
두 분께서 뭐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라든가 지금 기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참 국감 자리에서 나와주면 너무나 국민으로서 좋을 것 같은데 예. 앞서서 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일간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오로지 그냥 조국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고 저희도 생각해보면 이번 17일간의 국정감사 동안 조국 장관 이야기만 계속 도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될 것 같습니다. 쟁점들 좀 다뤄야 되는 쟁점인데 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김성환 의원님? 네, 이제 상임위별로 조국 장관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성 문제가 교육 문제가 또 될 수 있을 것 나올 같고. 수도 있을 거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거라고 보고요. 또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에 따른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소재 부품 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문제 이것도 놓칠 수 없는 주제들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우리 사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저출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뭐 과제들 이런 것도 아마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언론에 좀 안 알려지더라도 국정감사 때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 의원께서는 저는 뭐 아무래도 관심사가 경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아지고 뭐 이제 전망치도 더 이제 나쁘게 전망치들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결국 민생 경제 부분이 이제 저는 아주 좀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경제 체질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 안에 이제 뭐 우리가 재벌 개혁도 해야 되고 노동 분야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또 이제 공공 분야의 뭐 개혁에 있고 재정 개혁 아까 제가 세금 뭐 누수 막는 거 이런 것 등등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이.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국감 끝나면 바로 또 이제 그 예산하고 법안 심사가 또 연이어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 때 그런 것들이 다뤄지고 그게 이제 법과 예산으로 어떻게 또 제도 개선이 되거나 예산에 반영시키냐로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결국은 이제 민생 경제 분야에 가장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께서 이제 격주로 저희 정치화투에 함께 오고 계시는데 바른미래당 지금 앞날에 대해서 꼭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계 의원들 탈당 가능성이 지금 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승민 전 대표께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그런 말씀했어요. 통합을 하고 나서 보여드린 게 없다. 그래서 통합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한다라는 통합이라고 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을 실패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럼 이 실패의 원인은 대체 어디 있느냐? 저는 뭐 근본적으로 뭐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탈당한다 이게 아니라 결국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도를 외치면서 시작을 했던 국민의당과 개혁적 보수를 외쳤던 이제 바른정당이 충분히 그런 이념적 지향을 같이 섞어서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른정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이게 새누리당에서 나오면서 제3당, 제3지대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보수 일당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보수 지향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화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뭐 그래도 좀 주변에서 많이 좀 얘기 드린다 전망. 정기국회에 지금 이제 뭐 교섭 단체로서 뭐 원내대표 역할을 맡고 계시고 또 각 상임위 간사 또 예결위원 이런 등등을 이제 그 안철수 유승민계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많이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진짜 탈당을 한다고 만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기국회까지는 그래도 이 의정 활동을 하시고 그 뭐 결론을 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한 2달여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잘 통합해서
또 어떻게 합일점을 찾아내갈 수 있는 노력은 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지금 주목이 돼요. 네. 어제 트위터에다가 갑자기 글을 올리셨는데 예. 독일로 떠난 지 1년 반 만에 책을 낸다는 트윗을 냈습니다. 예. 책 제목은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이 원래 책 내면 이런 거 하면 출판 기념회 하러 오시거나 이런 게 주로 이제 순서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짧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귀국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어떤 그 1년 동안의 독일의 생활을 그래도 정리해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책을 내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뭐 당연히 또 그 안철수를 찾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때 이제 국민들의 부름에 따라 귀국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정계에 다시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귀국을 위한 몸풀기 혹은 귀국을 위한 여론 떠보기용 출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본인 이제 대권 지지도에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애증의 단계를 넘어서 네. 정치를 꼭 계속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전국에 뭐 큰 변수 자체가 이제는 되지 않는 단계까지 온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안철수 전 의원 지역구의 현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과 정치와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된